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원래 출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었지만 악천후로 출발이 늦춰졌습니다. 탑승자는 일반 탑승객 74명, 화물기사 33명,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 강원도 2학년 학생 325명을 포함해 교사 연령 사회당 29명 모두 476명이었습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전남 진도군 앞바다인 조류가 거센 맹골 수도에서 세월호는 급격하게 전침을 했고 배는 곧 중심을 잃고 뒤로서 수류하기 시작했습니다. 8시 51분 강원도 학생이 119에 구조 요청 신고를 합니다. 배는 침몰하고 있었지만 선내에서는 이동하지 말라는 방송이 연방 흘러나옵니다. 9시 35분 해경 함정 123정이 도착했습니다. 기관부 선원 7명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 구조됐고 조타실 선원들도 뒤따라 탈출했습니다. 침몰 전까지 172명이 구조됐지만 10시 30분께 침몰한 이후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는 299명, 실종자는 5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은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고 해경 등 구조당국은 구조 작업에 우왕좌왕해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해 살인 및 업무상 과실 선박매물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14년 5월 1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발표했지만 참사 발생 원인과 사고 수습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일었습니다. 의문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14년 11월 4.2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 꾸려진 4.2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대 1년 9개월간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종료가 되었습니다. 세월호가 왜 급변심을 하게 됐는지, 구조당국은 세월호 침몰 후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풀지도 못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사고 당시의 영상 속의 비열한 선장과 선원, 부패한 해운사와 세무그룹, 그리고 구원파, 부정한 해경과 언빈, 무능한 박근혜 정권, 부정한 언론까지 정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사람 논리에 국민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썩은 것은 권력층의 부정부패였지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썩을 수는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홍목항에 모여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민간 잠수사들이 손발 벗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구조 행태였습니다. 사건 관련 기관들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한 선박 침몰 사고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월호는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15도 기울어졌음에도 이를 가리고 제주까지 완주하려고 최고속도인 91km, 시속 30km로 항해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운항하던 우회로가 아닌 맹골 수도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택하다 조타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8시 52분부터 심각히 기울어져 승객들이 구조 신고를 하기에 늦었고 결국 11시 18분에 완전히 침몰하였습니다. 맹목적인 이윤피구에 눈이 멀었던 청해진 해군의 무리한 화물 선적과 화물 결박 위기로 인한 선박 저권력 상실이 제일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 원인만으로는 세월호 침몰 사건의 전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청해진 해운-언빈- 해경의 부패비리 사건으로만 규정하기도 무리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려면 다른 재난사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세월호 사건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는 보통의 재난사고와 달리 사건의 증거자료가 지속적으로 삭제되는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4월 26일 YTN은 4월 20일에야 공개된 세월호와 진도 VTS 간 교신을 분석한 결과 교신 내용이 삭제 편집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소리가 끊어지는 부분이 무려 36곳이나 되며 삭제된 전체 시간을 재보니 무려 150초, 2분 30초나 된다는 것입니다. 단락 구간을 사일런스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구간이 소리에서 나타나면
의도적이든 자연적이든 소리의 삭제나 삽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 의도적 삭제 가능성을 제기됩니다. 이준석 선장이 구조되어 머물렀다는 해경 강북구의 아파트 CCTV가 4월 18일 오후 1시 15분부터 오후 3시까지 삭제되었습니다. 긴급 체포로 신변을 확보해 유치장에 구금시켜야 할 피해자를 경찰 간부의 집에 재웠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간부 집에 아파트 출입 CCTV가 지워졌다는 것은 커다란 의혹이었습니다. 나아가 세월호의 항적 기록이 조작되었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언론에서는 4월 24일에 세월호 백길의 흔적인 항적을 저장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 기록 저장 장치에 이상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AIS 기록은 해상교통관제센터 VTS가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선박 코드와 좌표 정보를 초단위로 기록한 정보입니다. 세월호의 출항부터 사고 당시 항적도 모두 대전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저장돼 관리되는데 이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항적 자료가 조금이라도 훼손될 경우 세월호와 같은 이상 상황에 처한 선박의 항적을 확인할 수 없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초기 사고 시간에 대한 자료들도 삭제되었습니다. KBS는 7시 20분에 송출한 것으로 알려진 TV 자막을 삭제하였습니다. 세월호 증거자료의 편집과 삭제 의혹이 정부통합전산센터,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 소방방재청, KBS, TV조선을 망라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관들의 자료를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권력 핵심들이 세월호 침몰 사건에 음성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은 박근혜 정권이 애당초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혹 부분입니다. 해경은 탑승객이 476명에 달하는 세월호를 구조한다면서 이른바 골든타임에 노후 소형 경비정 한 척과 7인승 고무보트만 투입하였습니다. 이들은 승객이 몰려있는 선미가 아니라 조타실이 있는 배의 옆으로 접근해 엉뚱하게도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먼저 구출하였습니다. 4월 24일 JTBC는 사고 현장에 접근한 소방헬기가 해경의 항공구조 중립 통보로 군에 대기만 하다 돌아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문화일보는 문화대청이 4월 16일 수중발굴 양성 구청 유리한 신유교과 박수 전문요원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해경이 5일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자 사건 발생 5일째인 4월 20일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했다가 이후 다시 해경의 투입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 프레시아는 해군 참모총장이 4월 16일 구조전문함인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지만 불과 이틀 뒤 국방부가 기술적인 문제로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방부는 투입이 아니라 투입 준비 지시였다고 해명하였지만 프레시아는 이 양해 각서가 외우조선 해양에 있던 통영함을 잠시 해군에 인수한다는 것으로 이는 즉각 투입을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미 해군 소속 헬기와 4만 톤 규모의 상륙 강습함인 공업 리처드 함도 돌려보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국방부가 4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구조 헬기의 회항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사고 현장에는 이미 사고 선박 세월호의 선체가 대부분 침몰한 상황에서 한국 공군 C-130 항공기를 비롯한 다수의 구조 헬기가 집중 운영되고 있어 한국 해군은 원활한 구조 작전을 위해 출동한 미 헬기를 복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고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 규모를 부풀리며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5월 8일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월 16일 오후 6시 30분 브리핑에서 해경 118명, 해군 42명, 경찰 18명 등 모두 178명의 잠수 인력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입된 인원은 해군과 해경을 합쳐 24명 뿐이었습니다. 안행부 중대본은 4월 17일 오전 2시 브리핑에서 잠수 인력을 555명으로 늘렸다고 발표했고 4월 18일에는 고명석 해경장비기술국장이 4월 17일부터 4월 18일 9시까지 함정 173척,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32명을 지속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해경과 해군, 민간 잠수사까지 합쳐 수정수색에 투입된 실제 인원은 76명에 그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을 구조하러 달려온 수많은 민간 잠수사들을 구조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경은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 벨의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시종일관 구조에 투입시키지 않다가 언진 측이 강릉모 대학에서 2인승 다이빙배를 빌려서 사고 해역까지 가지고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망신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5월 7일 세월호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들이 언진 중심의 작업 배치, 안전조치도 없는 무리한 작업, 부처간 책임 미루기 등의 이유로 행목항을 떠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5월 1일 해양과학기술원이 추천한 다지선 환대 보령호가 구조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56시간 동안 대기만 하였습니다. 이보다 크기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가 도착하자 철수하고 말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경이 독자적으로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 이해군과 심지어 해군 참모총장이 제안한 구조와 민간에서 자원한 잠수사까지 돌려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세월호 침몰 사건은 단순한 선박조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해경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상부명령에 따른 행동일 수밖에 없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에 음성적으로 개입한 권력 핵심들이 세월호 침몰의 전모가 낱낱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온 암뉴스 조용호입니다.